네, 중국 증시가 이번 주도 또 어렵게 출발이 되네요. 상하이 종합지수 1.7% 정도의 하락으로 출발이 됐고 지금 현재 낙폭 더 키우면서 2.3% 넘게 밀리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중국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최경수 대리입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중국 증시는 정말 역사적인 한 페이지를 썼다라고 할 정도로 격변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에도 과연 이 중국 증시가 진정이 될 수 있을지가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일단 출발은 어렵게 또 출발이 되고 있는 그 모양새예요. 먼저 지난주 증시부터 한번 리뷰를 해볼까요? 네, 지난주는 블랙 먼데이의 한 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도가 첫 적용되는 영업일부터 서킷 브레이크 제도가 발동되며 마치 정부가 이를 예상한 듯이 한 것처럼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중국 증시는 개미들 위주의 남이 털면 덩달아 같이 터는 중국 시장의 전형적인 양대 시장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네, 1월 4일 달러 위안화 역외 환율은 한때 6.63 위안을 돌파하면서 환차선 우려감에 외국인들이 서둘러 판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문가들은 위안화 가치 추가 절하 우려 등 시장에 불리한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날 지금 급락세가 연출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또 작년 7월에 발표된 지분 매각 금지 물량이 1월 8일 해제되는 소식에 증시의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매각 금지 조항에 걸렸던 회사 물량이 약 1.1조 위안, 유통주 시총 5.2% 수준입니다. 조사 기간마다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524 기업 중에서 5% 이상 매각이 가능한 기업은 약 120개에서 136개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에서는 서방 국가들은 세계 경제의 위기, 성장률 둔화 등을 모두 본인들의 탓이 아닌 중국 증시 그리고 중국의 경기가 부진하다는 탓으로 핑계를 대고 있으며 중국 당국 자체에서도 지금 내수시장 중심으로 경제를 이끌어 나가려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 하락은 소비자 심리에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대로 방관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중국 당국에서는 1월 5일 오전 국부펀드 등을 이용해서 은행 철강주 위주로 대거 매수에 나섰고 오후에는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위안화 급락세를 진정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오후에는 또 역-RP 거래로 시장에 1,300억 위안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증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호회수 물량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내세웠는데요. 대주주들이 앞으로 처분할 수 있는 지분 규모를 상장 주식 1%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지분 매각 시에 15거래일 이전에 관련 계획을 밝히도록 했습니다. 1월 8일에는 중국 증권감독위원회에서 서킷 브레이커 잠정 중단의 결정을 내리기도 했고 역내 위안화가 9거래일 만에 절상된 가운데 위안화의 약세가 일단락됨에 따라서 투자자들에게 불안 심리가 다소 진정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주식 발행 등록제가 단기간에 완전히 개방되는 것이 아니라 3년에서 4년에 걸쳐 그리고 수량과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소식에 이 또한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지만 저점을 배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환율과 유동성 정책이 결합되어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증시 안정이 완벽을 추구하는 그런 형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정부는 내수시장 중심으로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정책을 이어가기 위해 증시 부양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증시의 그 조정장은 이번 주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 중국 증시 폭락의 원흉으로 지적되고 있는 이 경기 둔화 그것이 지금 가시지 않고 있죠. 주말에 발표가 된 물가 지표도 디플레이션 압력이 크다는 것을 또 반증시켰고 이번 주에 발표가 될 예정인 무역 지표 역시도 부정적인 전망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점들을 좀 봐야 될지 오늘의 이야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오늘 이야기는 제가 요즘 우리나라도 물론이고 사우디와 이란 같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휘되면서 제가 지정학적 리스크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도양강해라는 말이 있는데요. 삼국지에서 이제 조조의 식객으로 있던 유비가 자신의 재능을 숨기고 은밀히 힘을 기르는 데서 기인한 말로서 1980년에 이제 덩샤오핑이 이를 외교 정책으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네, 경제를 키우는 동안 장점인 후진타오를 거치면서 힘을 비축하여 때를 기다렸고 5세대 지도자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네, 세계 규칙에 중국의 이익을 반영하겠다는 주동자기 정책으로 외교 정책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서면서 그에 걸맞게 국제지위에 네, 국방력을 키우고 네, 영토 문제 같은 핵심 이익에 절대 양보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에서 발표한 각국 국방비 비교 자료를 보면 중국의 국방 예산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고 네, 이 금액은 2160달러로 2160억 달러로 GDP 대비 2.1% 수준이며 최근 10년간 167% 증가하였습니다. 아직 미국 국방비 대비 35% 수준이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실제로 보이지 않는 국방비가 더 많이 투입되어 있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중국 국방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중국 국무원은 지난 3월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10.1% 올린 8,890위안에 발표했습니다. 네, 영국 안보 컨설팅 업체인 IHS 제인스는 네, 중국의 2020년 국방비 예산이 2010년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한 2,6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고 아시아 태평양 담당 국장은 중국이 실제로 지출하는 국방비는 정부가 발표한 예산보다 35% 정도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국제전략연구소의 알렉산더 네일 위원의 말을 따르면 중국은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의 도서들과 동중국해 센가쿠 열도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해군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있고 거기에 중국 예산의 대부분은 중국의 해군, 특히 잠수함 전력과 해상 핵 억제를 강화하는 데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현재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 회기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 남중국해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중국 총 3개 함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반도를 경영하는 북해함대, 대만을 상대하는 동해함대, 그리고 남중국해를 관리하는 남해함대입니다. 특히 중국 남부 광둥성 해안에 위치한 남해함대는 그 힘이 가장 강력한데요. 남중국 일대에 네, 상륙용 배들이 있는데 네, 이는 남중국 일대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영유권 분쟁 지역은 센가쿠 열도, 필리핀이 스프레들리 군도, 베트남 파라셀 제도 등이 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네, 센가쿠 열도는 청일전쟁 이후 일본이 시료 지배를 하게 됐는데요. 네, 하지만 중국은 명나라에 출간된 순풍상송이라는 책에 조어사라는 이름으로 중국 영토로 기록됐다는 근거를 내세우면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본적으로 중국의 속내는 영유권을 주장하는 진짜 속내는 이 일대에 매장된 석유, 천연가스 등이 있고 더불어서 동북아 태평양을 나가는 길목에 자리 잡은 군사적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분쟁도 불사하겠다는 주동자기 정책을 일관하고 있는데요. 네, 국방비에 그래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진핑 체제의 전력이 대폭 강화된 하이난섬에서는 이제 항공모함기지가 건설 중이고 네, 하이난섬에서 15시간 배로 가는 곳에 있으면 융싱다오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해안가에 3km 넘는 활주로와 10,000톤짜리 군함이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화권 언론에서는 남중국해의 중국 불침 항모라고도 불리는 이 융싱다오는 물자를 공급하는 보급기지 역할과 남중국 해역 영유권을 수호하는 전초기지인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남중국해에 집중하는 이유는 전 세계 원유 교역량의 25%가 이곳을 지나가는 중요한 길목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가 남중국해를 어떻게 횡단할지 결정함으로써 중국의 국제적 지위를 보여주기 위한 행동의 일환이라고 보여집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투자도 많이 늘리고 있는 그 상황이고 방산업의 개혁도 나타나고 있고 시설도 많이 증강시키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서 방산 관련된 그 종목군들의 수혜가 많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런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많이 좀 지체가 돼서 템포를 좀 빨리 오늘의 종목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중국 조선 군수 장비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이제 중국 건조업계 최초의 상장 기업으로 3만에서 6만 톤급 핸디 사이즈 유조선 건조에 주력하고 있으며 중국 선박공업그룹의 자회사입니다. 네, 또한 작년에 군함 사업을 영위하는 이제 황포문충을 인수하면서 군함 사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또한 국유기업의 개혁으로 인해서 모기업의 우량 자산이 유입이 기대되고 있고 이 규모는 약 200억 위안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실적 한번 보시면 2013년에 비해서 2014년도 그 매출액이 35억 위안 정도 늘어난 상황이고 당기순이익도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도 53%에서 42%로 줄어들었고 자기자본 비율도 18%에서 약 24%로 증가하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ROE 부분 보시면 2013년에는 마이너스 5.41%였는데 2014년에는 3.16%로 아주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중국해와의 이 갈등이 불거지면서 실적도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국내 업체와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어떤 업체와 비교가 가능하겠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제 선박 건축업은 이제 현대중공업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현대중공업이 군함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인도 국방부 산하 최대 국영 조선소인 힌두스탄 조선소와 협력해서 최근에 1월 4일에 선박 인도를 마쳤고요. 우리나라 해병대의 차기 상륙함 천자봉함의 수주를 맡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을 거점으로 중국 조선업계가 한국 조선업계를 세계 1위를 탈환했고 자체 항공모함을 구축할 정도의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막대한 자금을 앞세워서 더욱더 기술력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고 향후 중국 국방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볼 때 중국 조선 군수 장비의 수주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네, 중국 조선 군수 장비와 현대중공업 ROE와 영업이익률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ROE를 보시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 중국조선 군수장비는 2013년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네, 영업이익률에서도 중국조선 군수장비가 현대중공업에 비해 큰 하락폭을 보이고 있지만 2013년 기점으로 중국조선 군수장비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주가도 박스권의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간 그 변동폭도 새해 들어서는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럴 때면 앞으로 주가의 레벨업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지 투자 전략 제시를 해주시죠. 네, 지난 12월 31일 양의진 중국 국방대변인이 현재 중국이 두 번째 자체 설계 항공모함을 건조 중이라고 발표하면서 이에 세부 산업들 역시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항공모함 건조의 의미는 항공모함 편대 구축을 가속할 것이고 2020년까지 중국이 두 개의 항공모함 편대를 구축할 경우에 향후 5년간 군함 사업에 250억 위안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많은 중국 분석가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1년 8월 10일에 중국의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호가 대련항을 떠나서 첫 시험 운행을 했을 때 관련주가 강세를 보인 사례가 있는데요. 향후 군함 사업을 영위하는 관련주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그렇다면 목표가 순서가 어느 정도나 봐야 될지 가격 전략도 세워볼까요? 네, 먼저 차트를 한번 보시면 최근에 이제 제가 이때 지금
1월 6일 날 이제 제가 추천을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 중국이 이제 블랙 먼데이와 함께 서킷 브레이크가 2번 걸리면서 네, 지금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제 중국 그 조선 사업이 이제 크게 앞으로 이제 성장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네, 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현재는 이제 중국 증시가 변동성이 많으므로 네, 이제 분할 매수하는 거를 이제 권장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50위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35위안 타이트하게 네, 34위안 정도를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헬로차이나 중국 조선 군수 장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최경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